트렌드 코리아 2023 두 분의 공저자를 모시고 솔직하게 얘기해. 다가오는 트렌드로 이제 평균 실적을 뽑았는데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평균이 실종되고 있는 모습을 그걸 캐치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때와 지금의 우리가 마주할 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트렌드 코리아 2023 열심히 읽고요. 빈스 큐레이팅도 구독해 주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멀리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빈스 큐레이팅의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CJ만의 멋진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처럼 연말 또 연초가 되면 꼭 생각나는 책이 있죠. 바로 한 해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인데요. 2023년도 전망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트렌드 코리아 2023 두 분의 공저자를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는 권정윤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트렌드 코리아를 매년 발간하는 일을 제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나 트렌드를 홍보하는 소개하고. 일들, 이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0대 키워드를 선정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나요?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인터뷰나 아니면 FGD라고 해서요. 집단적으로 토론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트렌더스 날이라고 해서요. 특화적으로 모인 저희만의 풀을 형성해서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2023년 트렌드를 예측하기 전에 2022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어가 역시 K 콘텐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2022 10대 상품 중에 하나가 K 콘텐츠거든요. 정말 심상치 않았죠. 칸 그 75회에서는 감독상 네, 엄청난 그 결과를 냈잖아요. 네. E&M 같은 경우는 미국의 콘텐츠 제작사를 이제 그렇죠. 인수를 하면서 네. 정말 또 한 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네. 이 글로벌 시장에서 특히 K 콘텐츠의 위상은 2022년에 정말 상당했다라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뭐 영화도 그렇지만은 외국인 친구들 만나보면요. 정말 그거 보고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식품이나 제품으로 간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비비고에서 나오는 비건 만두, 네. 그리고 비건 김치도 있더라고요. 건강 지향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칼로리를 줄였다든지 조금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성분들 이런 걸 좀 줄인 라이트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해시태그하고 오운완 하면서 운동하는 모습도 하고 막 음식,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들 그런 해시태그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2022년 트렌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헬시 플레저라는 게 있었어요. 건강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지금 헬시 플레저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네. 즐겁게 해볼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네. 것이 특히 젊은 소비자들 중심으로 네. 이 지속 가능한 건강 방법을 저희가 헬시 플레저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기억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요즘에는 갑자기 불황이 닥쳤잖아요. 아, 그렇죠. 어디로 돈이 가는지 좀 찾아내기 어렵지 않나요? IMF 이후에 나왔던 불황형 소비라든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불황형 소비라든지 그때와 지금의 우리가 마주할 불황형 소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또 어떤 공통점도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구분을 잘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실제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눈에 띄는 트렌드가 뭐였냐면 워케이션이었어요. 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가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관련 키워드로도 고민을 해보셨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2023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로 오피스 빅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대사직 시대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됐으니까 사무실로 복귀해라 라고 했는데 아 싫다 우리는 이게 워낙 좋았다 라고 해서 사퇴해버리는 이런 미국에서 한꺼번에. 이런 경우가 발생했고요. 옛날에는 막 나를 갈아서 네. 회사는 있고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되게 잘 맞는 사례로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곳에 보면 조직 장을 뽑는 거에서
좀 누구나 될 수 있도록 리더 공모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네. 것도 경직된 조직 문화가 아니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그러면서 좀 존중해주는 분위기들도 생긴 것 같아요. 이번 2023년 다가오는 트렌드로 이제 평균 실적을 뽑았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사회, 경제, 문화 뭐 할 것 없이 네. 전 분야에서 이제 양극화가 일어난다든지 각자의 삶을 살아간다 해서 이제 N극화라고 표현하는 또 두 번째 어떤 모양이 또 나타나고요. 각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평균이 실종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되느냐? 아예 완전 양극단을 타겟을 한다든지 아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N극화라면은 그 각각의 소비자들을 완전 타겟을 한다든지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하나의 압도적인 성장을 해버린다든지 하는 이런 전략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활을 걸고 나가가야 되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완전 개인 맞춤형으로 건기식을 제공하는 CJ 웰케어. 네, 감사합니다. 일시의 웰케어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타겟을 명확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실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버추얼 스튜디오 자체도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 소재를 굉장히 잘 넣으면서 타겟을 굉장히 명확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CJ E&M도 그런 면에서는 좀 칭찬할 수 있지 않을까? 대중적으로 가봐도요.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지만 동시에 명품, 오픈런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소비 트렌드도 굉장히 양극화, N극화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도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내년도에는 좀 불황이 예고되어 있기도 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아끼는 소비자들도 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2023년 트렌드로 하나 언급 드리는 것이 체리 슈머라는 키워드입니다. 체리 같은 맛있는 부분만 따먹고 싶어하는 어떤 효용을 극대화해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말하고자 체리 피커에 체리를 따와서 체리와 컨슈머에서 체리 슈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품목뿐만이 아니라 사는 방식에도 다양한 방식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독이라는 것은 사실 불황기 때 가장 먼저 끊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기적으로 돈이 나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정기적인 지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서비스에서는 최근에요.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기능을 뭔가 첨가한다든지 네. 이러면은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겠죠. 듣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파악을 하려면은 일단 주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소비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아주 깊게 빠져서 그거에 과몰입해버리는 이런 디깅 소비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방영이 끝나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른 컨텐츠랑 접붙여서 막 페이크 드라마도 만들고 페이크 예능도 만들고 맞아요. 네, 이런 너무 식으로 재밌더라고요. 또 소비자들 간의 소통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좀 다음 트렌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SNS 같은 건 어떨까요? 남의 걸 들여다보면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SNS 친구가 되기도 해요. 가장 놀라운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SNS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선정한 또 다른 키워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조수빈 아나운서님 자녀분이 혹시 몇 살이신가요? 10살, 7살. 아, 네. 딱 그 자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알파 세대입니다. 네, 알파. 알파 세대는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상 속에서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을 체험하고 태어날 때부터 AI 스피커랑 대화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이 알파 세대라는 것은 이 메타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AI 스피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술에 훨씬 더 우리보다 친숙할 수밖에 없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제 기성세대가 익숙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어떤 플랫폼보다도 네, 맞아요. 이제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걸 정말 많이 쓰는 세대로 자라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소비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비자로도 맞아요.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열심히 웅크렸다가 뛰는 토끼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멀리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 열심히 읽고요. 빈스 큐레이팅도 구독해 주시고요. 네, 2023년에도 빈스 큐레이팅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